제3부 새로운 이야기. 완전 장작 바람이 싸늘하게 창틈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오후, 72의 박은혜 여사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악착같이 두 자식을 길러 출가시킨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오래된 빌라의 정막과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뿐이었다. 자식들은 이제 재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 한번 내비치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짧은 인사와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다. 몇 해 전 알았던 무릎 관절염은 그녀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고 세상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액정 속으로 더욱 좁혀져 갔다. 그나마 팍팍한 일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대학생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낡은 폴더폰 대신 최신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랑 친구도 맺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지럽기만 했던 네모난 화면 속 세상은 민지의 살뜰한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서툰 손놀림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는 일은 무료했던 박 여사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민지가 만들어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끔 동네 공원에서 찍은 꽃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예쁘네요라는 댓글 하나에 소녀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 그런 소소한 기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이라는 낯선 이름으로부터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듬직한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50대 중반의 신사였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의 첫 메시지는 깍듯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박은혜 여사님,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여사님의 온화한 미소를 뵙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친구 신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타국 생활이 길어지니 문득 한국의 정이 그리워지는군요. 혹여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좋은 벗이 되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 그것도 남자가 보내온 친구 요청은 어딘가 미심쩍었다. 하지만 타국 생활이 외롭다는 그의 말과 프로필 사진 속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자신처럼 그도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민지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최수혁은 박 여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무난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그의 메시지는 꼬박꼬박 도착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박 여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았는지, 어제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까지도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다. 어머님, 무릎이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구해다 드렸을 텐데요.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따뜻한 물에 족욕이라도 해보십시오. 그의 말에는 가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받아보는 살가운 관심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들을 그에게는 조금씩 풀어놓을 수 있었다. 최수혁은 언제나 어머님의 그 위대한 삶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라며 그녀의 삶을 치켜세우고 공감해 주었다. 평생 칭찬에 인색했던 남편과 무뚝뚝한 자식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다. 박 여사는 그를 최 선생님이라 부르며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최수혁은 자신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주었다. 해외에서 외롭게 사업을 일구며 겪는 어려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끔은 인간적인 고뇌까지. 그의 페이스북에는 멋진 해외 풍경 사진과 함께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일지도 모른다. 와 같은 감성적인 글들이 올라왔고 박 여사는 그럴 때마다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박 여사의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 온라인 상품권을 보내주었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머님 따뜻한 네일라도 한 벌 사 입으십시오 라며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어머님께 드리는 제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받으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민지가 주말에 들러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페이스북에서 좋은 친구라도 생기셨나 봐요? 라고 물으면 박 여사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응, 아주 훌륭한 분을 알게 되었단다.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어찌나 나를 챙겨주시는지 몰라. 꼭 아들 같기도 하고 든든한 동생 같기도 하고 라며 최수혁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민지는 할머니가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 같아 보기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 앞에서 차마 그런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수혁은 박 여사의 삶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의 안부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박 여사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마치 박 여사의 건강 상태와 감정 기복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어머님,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으십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최수혁의 이야기에 사업상의 어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수금이 잘 안 됩니다. 정도의 가벼운 푸념이었지만 점차 믿었던 현지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자금이 동결되어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등 구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최 선생님,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좋으련만 힘내세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최수혁은 아닙니다 어머님,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지요. 라면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며칠 후 최수혁은 박 여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는지요? 현지에서 갑자기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혹시 아주 잠깐만 한 일주일 정도만 50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다음 주에 본사에서 결제가 나면 바로 정리해서 이자까지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평생 시장에서 푼푼히 모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아무리 최수혁을 믿고 의지한다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선뜻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최수혁은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되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절박했다.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한편에서는 정신 차려라,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렇게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랴. 정말 오죽하면 나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했을까. 내가 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연민과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위로, 그리고 그의 절박한 호소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아껴두었던 비상금과 얼마 전 만기가 된 적금 일부를 합하면
500만 원은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최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박 여사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이십니까, 어머님? 아,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수혁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있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은행 창구에서 최수혁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여사는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라며 손을 저었다. 돈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최수혁의 감사 메시지와 어머님 덕분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꼭 이자까지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애써 불안감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최수혁에게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그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해져서 송금이 며칠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또다시 사정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에 경쟁사가 끼어들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기존에 빌려가신 돈까지 합해서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이미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간 이상 여기서 멈추면 그 돈마저 모두 날릴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었다. 그리고 2배로 갚아주겠다는 그의 말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다. 그녀는 오래전에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수혁은 매일같이 전화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초조함과 다급함 그리고 은근한 협박까지 느껴졌다. 박 여사의 행동은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지가 주말에 찾아왔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켬했다. 방 안에는 읽지 않은 신문과 약봉지들이 널려 있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민지는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박 여사는 차마 손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할머니 책상 위에 놓여있던 대출 관련 서류와 최수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설마 그 최수혁이라는 사람한테 또 돈 보내시려는 거예요? 저번에 500만 원도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박 여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수혁의 감언이설, 계속되는 금전 요구,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할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 말을 믿으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요즘 그런 수법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지는 답답함과 분노에 소리쳤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말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식들도 안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데. 박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인간적인 정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못 보낸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낯으로 경찰서에 가니.
이들그니가 주책 없이 사기나 당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만 날 텐데. 그녀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할머니를 설득하는 동시에 최수혁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최수혁의 페이스북 계정은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민지는 예전에 캡처해두었던 그의 프로필 사진과 그가 올렸던 글들을 단서로 추적을 시작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그의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몇 년 전 은퇴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인이며 이미 여러 차례 사진 도용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기사를 찾아냈다. 그가 박 여사에게 보내온 사업 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조악하게 짜깁기 한 것이었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역시 실체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국내 은행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증거는 최수혁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모아 프린트했다. 이제 할머니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편 최수혁은 박 여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돈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만 성사되면 어머님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함을 넘어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 박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대출 신청 서류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집이라도 팔아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뛰어들어왔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잔뜩 쥔 종이 뭉치. 민지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할머니 돈 다 뜯어내려고 작정한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요. 민지는 울면서 최수혁의 프로필 사진 원본 기사, 존재하지 않는 회사 정보, 유사 사기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할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다. 박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민지가 내미는 종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읽어려갔다. 사진 속 인자한 미소, 자신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목소리, 외로움을 달래주던 따뜻한 말들, 함께 꿈꾸자던 장밋빛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보다 더한 배신감,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재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할머니. 민지의 절규만이 텅 빈 방안을 울렸다. 박 여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곁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민지가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과 자괴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며 죽을 떠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박 여사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웃음도 말도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다 늙어서 무슨 망신이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섣부른 위로보다는 할머니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대신 할머니가 좋아했던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다. 그리고 틈틈이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기관을 알아보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박 여사가 마침내 민지에게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가 경찰에 가야겠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기 무서우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경찰서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다. 담당 형사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어르신, 이런 종류의 온라인 사기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여사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돈을 되찾지 못한다 해도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둘 수는 없었다.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 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반드시 민지에게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노인정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가 마리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잖수.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면서 돈 얘기 꺼내면 그건 100% 사기꾼이니께 다들 조심해야 해요. 절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돈 보내주고 그러면 안 돼야.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그녀였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 속에서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어떤 할머니는 나도 비슷한 문자 받아봤는데 아들한테 물어보길 잘했지 뭐야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어떤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 노인네들 등쳐먹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라며 분개했다. 민지는 할머니를 위해 비슷한 사기 피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려주었다. 박 여사는 밤늦도록 서툰 타자 실력으로 자신의 경험과 심정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저도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큰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한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믿었고 외로웠을 뿐입니다. 글을 올리고 며칠 후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과 공감의 메시지가 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어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목소리를 내면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컸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연결과 작은 연대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뜻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박 여사는 민지가 선물해준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새로 생긴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절망과 수치심에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과 상처로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연결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피해자의 글에 조심스럽게 위로의 댓글을 남겼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지만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었다.